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의 해답을 찾아드리는 프로그램 멘토의 투자노트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궁금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코스피는 약간 쉬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이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그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랑 코스닥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씩 거시경제부터 시작해서 좀 시장 분석 그리고 기업까지 접근해보는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호의 탑다운 방식 그리고 2주호의 투자노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거시경제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미국 증시부터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또 금요일날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S&P는 5,600을 넘었고 나스닥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그의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자, 파월 의장이 이제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에 되돌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 이거는 연초부터 했던 얘기 그대로 다시 보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통화 완화 정책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 2%까지 내려오는 걸 보고 싶다. 이것도 연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왜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를 자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부풀게 했냐. 그 마지막 문구인데요. 노동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사이 균형 개선을 위한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이겁니다. 고용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해. 그렇다 한다면 고용이 강하다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지금 아무래도 인플레가 아직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자 수, 취업자 수가 많게 되면은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용 지표들이 지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 비둘기로 돌아섰다. 이렇게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 연초에 금리 인하를 올해 3번 한다고 했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한 번 할까 말까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비둘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파월 의장은 되게 비둘기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강한 매수세를 불러오면서 사실 S&P랑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고용 지표인데요. 지표를 보시면 여기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와 비농업자 취업자 수가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보시면은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 민간 기관에서 조사한 비농업자 취업자 수가 지금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이전치보다도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그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는 좀 상회했는데 이전치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이 뭐야, 고용이 둔화됐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밑에 실업률 보시면은 4.0에서 4.1로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실업률이 높다라는 거는 일을 안 하고 쉬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금요일 날 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어쨌든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던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 진정인데, 결국에는 인플레가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가 좀 줄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소비와 연결되는 게 이런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은
그 월급을 받고 수익을 얻은 걸 가지고 소비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고용이 둔화가 되면서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조금 줄어들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점이 지금 미국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정말 국내 증시에 비하면 이 상승폭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은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야 너무 기분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라도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뭐 지금 여기서 꼭대기에서 또 매수를 따라간다 이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이제는 가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은 일단 선을 그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9월에 당장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데이터에 대해서 보고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금리 인하 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이제는 더 사야 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코인 시장은 지금 빠지다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코인 시장은 먼저 빠지고 있단 말이죠. 물론 차익 매물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코인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글쎄요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하면은 이제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그래서 국내 증시로 이제 돌아오면은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장 초반에 좀 상승이 나오다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좀 1.3%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서 코스피가 조금 쉬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키가 맞춰지려면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코스닥이 그동안 너무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좀 키가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진짜로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성장주 쪽에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사실 코스닥 쪽에서 좀 강했던 섹터는 뭐 원전이라던가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쉬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1.39% 정도 올라왔고요. 지금 뭐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야 코스피에 비해서 진짜 코스닥 많이 못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스닥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서 825선, 830선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반기에 이제 진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코스닥도 상승이 나오겠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이거죠. 코스피가 먼저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이제 올라가니까 코스피는 조금 쉬면서 수급이 코스닥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면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오늘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야?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몰라요. 네,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성장주를 쫓아가기에는 사실 오늘 보시면은 시장에서 핫했던 섹터들 보면요. 뭐 테마성으로 올렸던지 아니면 기대감을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김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 원전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그동안 다 쉬어갔던 섹터군들 그러니까 수급이 갑자기 올랐던 거에서 빠지면서
뭐 빠졌던 것들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수급 보시면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마 원전, 그러니까 7월 달에 있을 체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도 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쪽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뭐 조선이라던가 이런 쪽 상승이 나왔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2차 전지 매수하고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 바닥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약간 기대감, 그리고 로보택시부터 시작해서 성장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올라갈 것이다에 대한 부분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은 사실 뭐 저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길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좀 특이한 점이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재룡전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3개가 전력기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전력기기 쪽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해 볼 섹터는 바로 전력설비, 전력기기 쪽입니다. 그래서 뭐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 전력설비는 수요는 증가한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력설비 관련해서는 뭐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지금 TV 틀어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든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떠한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력설비 쪽은 문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공통적으로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이 부족하다, 쇼티지 현상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들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렇다 한다면 실제로 전력 설비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 얘기는 사실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요. 그럼 앞으로 이거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센터는 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과거에 뭐 5G라던가 메타버스처럼 그냥 이슈몰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뭔가 AI와 관련된 AI 서버를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력을 다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후된 인프라가 다시 뭔가 바뀌어져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새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 전력설비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결국에는 AI 산업으로 가는 지금 시장 개화기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전력을 없이는 돌아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놨다고 칩시다. 근데 전력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뭘로 돌릴 거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뭐 어디다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전력 공급이 끊겼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걸 누구 탓하겠습니까? 왜 니네는 우리한테 전기를 못 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다 한다면 사실 뭐 기업에서도 마이너스지만 나라에서도 마이너스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나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그런 AI 서비스들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많이 벌어야 미국에 또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 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은 크게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2050년 최종 에너지원별 수요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24년도인데 요게 앞으로 25년 후에 과연 이 에너지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2018년 기준으로 이러한 에너지원이 있는데 여기 핑크 색깔이 전력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전력을 사실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력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최근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글로벌적으로 석탄, 석유, 화력 에너지에 의존을 많이 해요. 지금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이거보다는 화력 에너지를 많이 의존한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2050년이 된다고 한다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전력, 그러니까 전기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중이 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뭐든 뭐 원자력이든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석탄, 석유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러한 전력 기기, 전력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지금 현재 앞으로 5년 동안의 미국 연평균 전력 소비량 전망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20년 말에 전망했던 거랑 23년도 말에 전망했던 게 지금 완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은 연평균에 이 정도 쓸 건데 원래 2년 전에 이게 예상을 하기에는 4,350 뭐 테라와트인데 이게 지금 2023년 말에 4,500 테라와트로 확 늘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올해 조사하면은 와, 더 늘어나겠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요, 카펙스라고 해서 이게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하는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정부에서 이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유틸리티 기업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비중,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될 거를 좀 약간 포트폴리오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거기에 구성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송전, 배전, 신재생 이런 비중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스랑 기타랑 전통 발전 이 부분은 많이 줄었고요. 지금 보면은 송전이랑 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송전을 해야 되고 송전한 다음에 송전한 거를 실제로 공장이라던가 가정에 보내주는 게 배전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캐펙스가 증가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데이터 센터라던가 AI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로우 케이스가 있고 베이스 케이스가 있고 하이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최저치, 중간치, 뭐 고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점 그만큼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하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이 케이스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거고요. 글로벌 발전 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러한 발전이라던가 전력 쪽에 대한 수요, 캐파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력기기 섹터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점점 글로벌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거를 굳이 안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그 HBM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물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HBM을 많이 쓸 것이다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강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AI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HBM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전력기기들도 어쨌든 그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기술, AI 서버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음 보시면은 여기 주요 부문별 전기와 비중추인데요. 지금 뭐 여기 산업별로 좀 나와 있습니다. 뭐 건물, 산업, 운송, 뭐 최종 에너지 소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앞으로 점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 전력 쪽 전력 기기나 전기 이런 뭐 전선이라던가 다 연결이 돼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업종별로 침투율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운송에 대한 부분 왜 이게 자꾸 늘어나냐?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뭐 휘발유라던가 경유 넣고 차를 타시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전기차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적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연기관차들이 앞으로는 전기차로 다 바뀌게 되겠죠. 전기차, 뭐 수소차 아니면 뭐 기타 대체 에너지 차로 바뀌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석유라던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정되어 에너지원 속에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가 변한 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수소차는 아직 뭐 지금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 멀었거든요. 수소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데 전기차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아직 뭐 인프라가 부족하고 뭐 이런 상황은 뭐 열외로 두고요. 실제로 전기차가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길에 다니시면 옆에 지나가다 보면은 테슬라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기아나 현대에서 만든 전기차들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저기 포르쉐나 이런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들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변환이 된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전기차 배터리가 단순하게 그냥 여기 있는 배터리 이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나중에는 충전도 해야 되고 다시 뭐 배터리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 그럼 어쨌든 결국에는 전력,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전기와 비중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과 다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분들, 비중이, 전기화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자료인데 챗 GPT 전력 사용량 비교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그냥 구글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검색 엔진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뭐 네이버나 구글 쓰실 텐데 맨 왼쪽에 있는 게 그냥 구글이에요. 구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구글 검색에 대한 전력 소비인데 뭐 이게 뭐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와트인 것 같은데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얼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챗 GPT가 이 정도 쓰고 블룸이 이 정도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AI로 돌아가는 구글 검색 이러한 부분들 있죠. 여기가 지금 전력을 보세요. 엄청난 전력 소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I 구글 검색,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한 구글, 그런 챗 GPT 기능을 하는 그런 구글 검색에서는 정말로 이러한 전력 사용량 자체가 이게 몇 배냐면 거의 6배, 8배 이렇게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글 일반 검색하는 거에 대비해서 6배, 8배 가량의 전력을 소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왜? 구글은 이제 앞으로 AI로 갈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AI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AI로 갈 거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가 전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오르는데 그 오르는 이유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서 아니에요. 전기차에 대한 업황이 회복돼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ESS 사업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 사업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메가팩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주목받고 있고 테슬라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공개될 로보택시와 그다음에 이제 ESS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전력. 그러면 전력 쇼티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결국에는 쇼티디가 발생한다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전력 공급이 뭐 미국에서 뭐 글로벌적으로만 부족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국내에는 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 아니 뭐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전에 전력 공급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전소에서 그 변전소로 보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대관령에서 갑자기 뭐 이건 예시인데 그냥 예시입니다. 대관령에 풍차들이 많이 있죠. 엄청난 큰 풍차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강원도에 북한강에 가시면 댐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수력 발전하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만든 에너지를요 송전을 합니다.
근데 그 송전을 여기서 초고압 전압을 가지고 송전을 할 때 여기서 만드는 전압 전력을 가지고요 바로 공장이라던가 가정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낼 때 이제 변전소로 보내거든요. 변전소로 보내는 걸 이제 송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송전을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만드는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만드는 그런 초고압 변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전을 해서 변전소로 가면요. 변전소에서 이제 전압을 낮춥니다. 변전을 해가지고 이제 공장이라던가 이제 뭐 기타 뭐 어디 가정이라던가 이런 데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배전이에요. 그래서 송전부터 배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도 부족한 송전 용량, 제가 아까 송전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발전소에서 만드는 용량에 못 미치는 동해안 송전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3년도의 송전 용량과 그 다음에 24년도의 송전 용량은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송전을 해야 되는 용량은 지금 늘어나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전 용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발전소에서 지금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송전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정부에서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6월, 2026년 6월까지 지금 10차로 이제 완공할 예정인데 이런 송전망을 더 늘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 구축이죠. 이게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업이 이걸 가지고 나라에서 전기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개인들이 뭔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 한다면 어쨌든 나라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지.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뭔가 송전 용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뭐 미국이라던가 다른 데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 미국은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는 진짜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국내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숫자로만 봤을 때 점차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변전소 개수 자체가 뭐 이렇게 막 늘어나고 막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면서 용량 자체를 늘려가지고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 제가 미국 그 증시부터 매크로적인 부분부터 지금 전력기기 관련돼서 그 앞단에서 그럼 이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가 왜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해외와 국내까지 좀 아우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러면 기업에 대한 부분들 관련 섹터들 이런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부터 시작해서 전력기기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분석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전력기기 섹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 게 자, AI 전력 인프라 ETF 6종이 내일 상장됩니다. 내일 7월 9일 화요일 날 상장이 되는데요.
이건 도대체 뭐지 하실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6가지 종류라고 했잖아요. 6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그러한 산업에 대한 대표 주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쪽이에요. 미국에 있는 AI 전력 인프라에 대한 10종목을 가져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비중을 섞어가지고 ETF 지수화시킨 게 바로 ETF인데 그렇게 만드는 건데 지금 보면은 S&P 500보다 지금 여기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에 대한 그런 지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그런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기업들이 한 10종류 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거의 다 모르는 기업이에요. 아, 이런 기업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도 사실 처음 보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와, 미국에 진짜로 대단한 나라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보면은 송배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사실 심지어 처음 보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있는 이 전력 인프라 산업과 관련된 대표 기업 10곳을 가지고 이제 코덱스에다가 이제 AI 전력 인프라 ETF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죠. 국내에도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요게 크게 3가지인데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 3종목에 대한 주가는 정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전선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종목들을 모아서 지수화시키는 게 바로 ETF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공급 부족으로 초고용량 변압기 가격 상승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은 신기하게 조정도 없어요. 조정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효성중공업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이따가 뒤에서 리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도 올해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고 나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로 인해서 전력 관련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ETF까지 나왔다. 보통은 이런 ETF가 나오면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 그런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 그리고 사모펀드 이런 데가 보통 이러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자금을 어느 정도 넣어줍니다. 이런 ETF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러한 지수를 추종하는 이러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요. 뭐 증권사라던가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어느 정도 해놓고 끌고 가는 형태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ETF가 상장이 된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보통 MSCI 지수 편입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어쨌든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는 이 것만 딱 모아서 추종을 해서 만든 ETF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서 핫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국내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 들어가는 종목이 한 10종목 정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LS 일렉트릭이고요. 얘가 비중 20%예요.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19.7%, 그 다음에 LS가 15%,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 15%. 그 외에 이제 대한전선, 재룡전기, 일진전기, LS 에코에너지, LS 마린솔루션, 그 다음에 가온전선인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보시면은 LS 같은 경우는요. LS 전선하고 LS 일렉트릭을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있죠. 그 다음에 에코에너지 있죠. 마린솔루션 있죠. 가온전선도 LS 자회사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LS 그룹주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국내 AI 전력 핵심 인프라를 만들 때 이 ETF를 만들 때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LS예요. 그러니까 LS 관련주를 우리는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그래서 제가 특징주들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는 종목들일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탑픽으로 꼽는 종목 그리고 지금 전력설비 관련주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어쨌든 저와 함께 이러한 그런 앞으로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런 정보들 이러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이 종목은요 정말 조정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차트가 굉장히 진짜 상승밖에 안 보이는 정말 뭐 21일 평선, 뭐 5일 평선 계속 물고서 정확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는데 흡사 지금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나스닥과 비슷하다 이렇게 가는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빠지고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사실 이쪽 대장 종목은 맞아요. 대장 종목이 맞고 그 다음에 초고압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송전과 배전에 관련된 그러한 장비들을 기기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북미에도 공장이 있고 그거 통해서 엄청난 뭐 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주식 초보자분들이라던가 이제 이쪽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격대도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한 주에 32만 원, 33만 원 정도 하는데 그리고 고점이 최고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주에 요거 좀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걸 사자니 너무 비싸. 한 주에 33만 원이면 한 4주 사면은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내가 소액 투자자면은 한 주만 사면은 뭐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웃긴 게 이 3대장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도 좋은데 조금 더 이거보다 부담이 덜 되는 종목 오늘 가져왔고요. 지금 현대일렉트릭은 이렇고요. 지금 뭐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사실은 뭐 이거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를 뭐 접근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 한번 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게 아까 보여드린 건 일부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여기 보세요. 코로나 때 이 종목이 코로나 때 얼마였냐면요 10,000원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이게 33만 원 같거든요. 30배 올랐거든요. 이게 좀 연봉으로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300% 올랐죠. 지금 뭐 계속 100%, 100%, 30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서요. 정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 보시면요. 수급도 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장난 아닙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사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수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셔도 사실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겠냐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인데 요거는 사실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많이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빠졌던 이유가 사실 이 효성중공업이 이 다른 사업도 같이 병행합니다. 물론 이제 뭐 변압기랑 이런 사업도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ESS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때 이제 빠지기 시작했을 때가 바이든과 트럼프 그 두 후보 간의 지금 이슈들 그래서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빠지면서 저는 같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로 좀 눌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사실 그 지금 세 종목보다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역시나
뭐 주가 자체는 아직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한 주에 33만 원 정도 되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런 지금 전력기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ESS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효성중공업도 괜찮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재룡전기인데 자, 이 종목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고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올해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뭐 장정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 마치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갈 때 같이 가고 사실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완벽한 대장주는 HD 일렉트릭이 맞는데 사실 그런 중소형단에서 지금 재룡전기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요즘에 뭐 거의 뭐 진짜 시장에서 핫하다,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제가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 종목들이에요. 알고 계신 종목들이고 지금 사실 왜 제가 뭐 오늘 탑픽주는 따로 있지만 왜 이 종목들을 보여드렸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D 현대일렉트릭이랑 재룡전기는요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고점의 영역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조정이 나오거나 뭐 시간 조정을 걸치거나 뭔가 쉬어가는 타이밍 때 약간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이 다 내일 ETF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 안 한 게 딱 하나 있죠. LS 일렉트릭이 지금 그 ETF 안에 비중도 크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조정 단계예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 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탑픽 종목은 바로 뭘까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차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도 많이 올랐어요. 올해 3월부터 6만 3천 원대에서 24만 4천 원까지 갔는데 가고 나서 지금 5월 달에 좀 그때 효성중공업 조정 나올 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만큼 깊은 조정은 아니고요. 좀 조정 받은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6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HD 일렉트릭이라던가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상승 나온 다음에 옆으로 눌림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힘을 좀 모았다가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주식이라는 게 영원한 우상향은 없습니다. 분명 올라가다 보면은 눌림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한번 눌렸다가 쉬었다가 가는데 보통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계단식 상승이 나올 경우에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렸는데 눌림이 크지 않아요. 살짝 눌린 이후에 옆으로 지금 가격 방어하면서 횡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여기서 힘을 받아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강력하게 돌파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사실 24만 4천 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뭐 이 종목은 얼마나 갈지 이제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AI 전력기기 관련 ETF 중에 얘가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LS 그룹주들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만약에 LS 그룹주들이 일괄적으로 상승이 나올 경우에 여기도 덩달아 수혜를 받아서 강하게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LS 일렉트릭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부산 사업장 변압기 증설 완료,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부산에 이러한 변압기 관련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얘가 공장이 이제 완료가 되고 만약에 뭔가 증설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캐파가 2배 정도가 증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 지금 캐파를 늘려가지고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증설을 해서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
좀 증가를 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KOC 전기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를 인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인수가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배전 변압기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LS 일렉트릭은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배전입니다. 배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뭐 송전, 변전, 그다음에 배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배전이 이제 전력을 가져와서 이제 변전소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가정이라던가 이쪽으로 보내줘요.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결국에는 지금 저기 변전소에서 저기 가정이라던가 이쪽으로 보낼 때, 공장을 보낼 때 저기서 배전으로 해야 돼서 배전으로 변압을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위치가 어딜까요? 저 공장이라던가 뭐 어디서 써야 되는 그런 사이트에 대한 위치겠죠. 그러면 어쨌든 데이터 센터로 보내려고 한다면 이 배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OC 정기 인수 이후에 배전 변압기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원래 LS 일렉트릭은요, 국내 배전반 1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 하던 사업 자체가 1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전과 관련돼서 그 배전 변압기와 관련돼서 국내 1위 기업이고, 지금 실제로 LS 일렉트릭은 스마트 배전 솔루션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말 그대로 스마트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배전을 스마트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제가 이제 예전에 조선소에 좀 탐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의도하게 탐방 간 건 아닙니다만 그 배를 만드는 데 가면요, 이게 배 안에도 배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배 안에서도 전력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조선소는요, 그게 이제 기관 그 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손으로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요게 다 자동화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올라가 켜졌다 꺼졌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던가 이런 쪽에 다 두루두루 쓰이는 게 바로 이 LS 일렉트릭의 배전반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자료를 살짝 보여드렸는데 발전이랑 송전 시장보다 결국에는 커질 곳은 배전 시장입니다. 왜? 실제로 전력 공급을 다 변전소까지 했어요. 그럼 변전소에서 실제로 보내는 그 시장이 이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배전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하는 전력은 뭐 예를 들어서 100W인데 100메가와트인데 근데 뭐 더 오버해서 보내면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장치들, 여러 가지 개폐 장치들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 결과에 크게 상관없이 전력 인프라 투자는 확장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연임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두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들을 더 돈 벌게 하고 미국이 잘 살자 마인드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가장 핵심 끝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또 수요일 날 오늘 탑다운 했으니까 수요일 날은 바텀업 방식으로 이러한 전력기기 쪽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